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생방송하기는 오랜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편부터는 토요일에 있는 지역협의회 공개방송 실황을 토요일에 녹음해서 월요일에 이제 방송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정치 토크 생방송하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근데 예. 2월 7일과 8일 예. 이번 주 토요일, 예. 이번 주 일요일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부천이죠. 예. 일요일은 서울. 저기 남동부. 예. 강남 쪽에. 강남 쪽이죠. 벨뷰티아라. 예. 예, 거기서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 두 개예요? 45분씩 나눠서 하죠, 뭐. 1부는 부천, 2부는 우리 강남에서, 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만약에 녹음을 했다면 다룰 수 없는 이슈들. 대표적으로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원내대표. 네. 예. 원박, 멀박, 떠박이란 말도 있습니다. 떠박은 또 뭡니까? 떠난 친박 해가지고 떠박. 예. 떠박.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장님? 오늘 서영석 타임스 할 때 이건 못 다루셨죠? 못 다뤘죠. 예. 왜냐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뭐 80몇 대 60몇으로 나왔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입각한 그런 현직 의원들 예. 총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 3명 다 가서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20표 차 가까이 났다는 거는 이건 뭐 당은 이미 친박에서 멀어진 멀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이제 심한 해석이고. 너무 심한 해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 썼던 원내대표 경선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또 상황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박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어떤 당의 그 총의가 모인 거 아니겠는가? 총의 정도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군요. 하여간 다수의 의지가 그렇게 청와대에 보낸 신호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결과는 당연한 거로 일단 봐야죠. 왜냐면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당이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제 항상 대통령의 지지도와 당의 지지도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당 지지도보다도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은 예.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높다라고 예. 얘기하고 그게 역전되면은 이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은 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0%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친박이 아닌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20표도 차이가 안 났다는 점. 예.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하. 그게 사실 아직도 그 당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남아있다. 아주 그렇게 봐야죠. 만약에 거꾸로 이게 이명박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네. 아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박근혜가 이겼겠죠. 예. 이명박 시대라면은. 예. 근데 지금은 사실상 20표도 차이가 안 났어요. 정확하게 보면 16표인가 차이가 났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이제 하여튼 16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너도밖에 차이가 안 난 건데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김용민 국장 얘기했다시피 국무회의를 오전이 아니라 오후로 미루고 의원인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뭐 다들 그 친박 후보인 이주영 찍으라고 보낸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뭐 이런 점에서 그 청와대가 충격인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19표 차네요. 19표 차예요? 예. 표차 많이 났네요. 네. 하여튼 청와대로서는 충격이겠지만은 예.
그러나 청와대만 충격이지 사실 이 결과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고 예. 제가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6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유, 그래도 집권여당이 아직 반환점도 안 돈 시점에 60표도 안 나온다는 건 그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상상하기 힘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매몰차게 돌았어요. 네. 박근혜 식의 통치 방식이 이 지지도와 관계없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정원이나 혹은 검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최동욱을 작살냈던 것처럼 일국의 검찰총장도 저런 방식으로 아주 개박살을 내는데 예. 내가 잘못 눈밖에 났다가는 예. 진짜로 언제든지 작살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밑바탕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전히 한 60몇 명이라는 그 숫자가 네. 박근혜의 친박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 오히려 저는 더 그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한 이야기. 또 오늘, MB 회고록 이야기도 좀 해야죠.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번에는 진짜 광고 듣고 오는 거죠? 예, 진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지역에서 방송할 때는. 공개 방송할 때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로 1초 뒤에, 자, 듣고 왔습니다. 그 영업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영업 비밀 아닙니다. 다 알더라고.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일주일 바삐 하느라고 사실 당선 인사 준비 못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선배님, 또 홍문정 선배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모시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우리 더 크고 강한 새누리당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선에 불과한 제가 겁도 없이 4선이신 원유철 의원님께 한 달이 넘게 전부터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 수락해 주신 우리 원유철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되시면 제가 정책위 의장을 존중을 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장님은 18대 국방위원장이었고 제가 19대 국방위원장이었는데 혹시 우리 조가 안 되면 이 북한군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좀만 다행입니다. 저를 찍어주신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또 저를 찍어주시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담아서 제가 약속한 거 또 앞으로도 고쳐나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 혁신 이야기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청와대 또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찹쌀떡 같은 그런 공조를 이루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청와대 식구들도 또 장관님들도 이제는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내년에 총선 승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심없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잘 모시겠습니다. 예. 유승민 새 원내대표의 당선 직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말이죠.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예. 예의를 갖추긴 했습니다만은 예. 일종의 선전포고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에 나서겠다. 그럼 뭐 이걸 아주 뭐랄까요 색안경 끼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았고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또 이제 말은 대단히 부드럽게 했죠. 예. 대단히 부드럽게 했지만은 방금 우리 김 국장의 얘기대로 그동안은 진정한 소통을 안 했고 예. 긴말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박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은 네. 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말. 차이를 인정하라는 얘기거든. 예, 그렇죠. 또 게다가 이 청와대와 당 사이에 뭐 찹쌀떡 같은 궁합이라고 했나요? 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님도 이제는 민심과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죠. 이런 또 뜻을 표했단 말이죠. 찰쌀떡 같은 공조는 예. 수사에 불과하고 찰떡 같은 공조라고 그랬나? 그거는 그건 수사에 불과하고 예. 찰떡강정 공조를 할 테니까 예. 지금까지 당 무시하고 예. 그냥 너희들 꼴린 대로 했던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당에서도 좀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라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 안 기울이면 어떡할 것이냐. 예. 그러면은 한판 붙겠다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예. 김무성 대표보다도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강단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무성은 대선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 글쎄요 뭐 모든 정치인의 꿈이 다 대통령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당장 다음 대선을 노릴 마음을 드러내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하고의 그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원내대표 출마의 의도가 어떤 대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대표가 된 이후에 하는 은행들을 보면은 말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판 붙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실제 붙을 상황이 상황에 가면은 바로 꼬리를 내리는 개헌 관련해서 언급했다가 뭐 정기국회 끝나면 뭐 거역할 수 없을 그런 개헌의 대세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대세는 얘기했는데 개뿔. 뭐 대통령이 또 한번 찡그리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수입니다. 뭐 제가 뭐 개소리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강단이 있는 것처럼 폼은 온통 똥폼은 다 잡으면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일점 불사를 외쳐야 될 때는 꼬리를 확 내리는 그런 양태를 보였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일종의 감이기 때문에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나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은 김무성 대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후 대선을 겨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밀당을 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약점도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 교수 수원대. 수원대 이런 것들은 약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그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반면에 유승민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이런저런 사안에서 그 뭐 청와대 언라들이 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네.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강단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더 박근혜 대통령과 만약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뭔가 코스프레를 해야 될 예. 그럴 점에 온다면은 더 강단 있게 각을 세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은 왜 친박하고 등을 졌을까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2007년 대선 나올 때만 하더라도 최지근거리에서
정책 공약 개발도 했었고요. 뭐 그랬던 인물이 아닙니까? 또 친박 진영에서 참 보기 드물게 머리 좋은 국회의원이고 KDI 출신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 유수 의원 아들입니다. 아들이죠. 예. 네. 민정당. 예. 아니 그 뭐 무슨 저기 계기가 있었다고 내가 얼핏 보기도 봤는데 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친박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소지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은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거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기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은 태생부터 예. 공주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상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 이후부터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배운 정치라는 게 아버지의 유신 독재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본적으로 그 소양 자체가 민주주의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토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모를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친밀한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실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등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죠.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해훈 전 의원은 또 이 친박 진영에서 나름대로 가장 입담이 화려한 인물, 뭐 머리가 좋은 정치인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도 김태호 의원의 며느리, 김태호 전 의원의 이제 며느리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너무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십상시 때문이야. 보세요. 십상시.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선인 예. 시절에 예. 이게 이제 유승민이면은 뭐 원조 친박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 좀 국정에 조언을 하고 싶은데 예. 십상시들이 딱 맞고 예. 전화를 직접 안 받으니까 그게 좀 대통령님께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면 그 십상시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십상시들이 안 전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만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알고 보니까 결국 그런 거라는 거를 유승민도 알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그 권력을 쥐는 순간부터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권이든 말이죠. 그래서 뭐 과거에 동지였던 사람도 뭐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내시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그게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심지어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되면 비서관한테도 뭐 물어보고 예. 했으니까 예. 전혀 소통에 문제는 없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찌끄레를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이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때 그런 거 비판했다가 그 일단 십상시한테 눈밖에 나면은 아웃인 그런 구조니까 결국은 친박에서 밀려났다 그렇게 보고요. 가까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등질 수밖에 없는 구조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좀 꼴보기는 싫지만은 전역 전 의원. 예. 그 양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저 대변인이었나? 그죠? 예. 뭐 하여튼 가까이 있다가 결국은 어디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을 때도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어야 되고 예.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모자도 씌워줘야 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공주 또 요즘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여왕 이런 게 평균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들 예.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 저는 보는 거죠.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다.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더라. 클럽에 갈 때에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아마 하지만 클럽 관리인이 클럽 물 관리한다고 기둥 뒤로 보낼 것 같다. 전력도 독설가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 관리한다고 예. 쫓아보내. 보좌관이 예. 박근혜 위원장이 쓸 샴푸를 사야 하는데 단종이 돼서 못 찾은 일이 있었다. 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안 쓰고 옛날 제품을 쓰는지 모르겠다. 단종이 됐어. 단종이 됐어. 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낡은 사람이다. 봉건 시대 그 군주로. 얘기 있잖아. 공주 이제는 여왕적 마인드. 예. 평민들 그 예. 전 것들하고는 격이 다른 인간이다. 예.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오죽했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 뭐 다 좋은데 민주주의 소양이 없다고. 그게 뭐야? 그 뭐가 다 좋아. 진짜 나쁜 거지. 제일 심각한 문제지 그게. 그렇지. 아이고. 난 그런 식의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법 아주 싫어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전혀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이 안 갖춰 있다고 욕을 하는데 꼭 말은 그렇게 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예.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아니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면은 다른 거 다 좋은 게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예. 다른 건 다 개판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만이 정치인이 되는 거지. 예. 그것도 뭐 베이비 화법을 쓴다든지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희옥 씨가 했던 말 중에 베이비 뭐 그 얘기 있었는데. 베이비 토크. 베이비 토크. 애들이나 쓰는 말만 한다. 그러니까 쓰는 단어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백단어 공주다는 얘기죠. 예. 그 뭐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근데 이 단어는 간단 명료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도 기자회견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선택할 단어들이 많지 않다는 징후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예. 박근혜가 구사할 수 있는 의휘라는 게 애들 수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백단어 공주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지금 그런 박근혜를 말이죠.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서 우리 대통령 수준이 이러하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이거 도저히 손쓸 도리가 없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다. 이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성정과 그 기풍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상당한 어떤 예지력을 가진 지금 던진 말의 그 의미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면은 뭐 그건 무슨 선문답을 한 것이냐 글쎄요. 그런 식으로 예, 포장하고 말이죠. 저런 거죠. 옛날 뭐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언론의 힘으로 뭐 김영삼도 역시 마찬가지지. 예. 예, 그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을 해? 예. 라는 인간들인데 예. 이게 장악된 언론들이 잘 포장해주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자기의 이해에 맞춰서 박근혜가 몰려가는 것이 이 자기 신문이나 자기 방송의 이해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되면은 말하자면 진실을 전달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나쁜 지도자를 모시는 케이스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1940년대에는 라디오가 뉴미디어였어요. 그 라디오를 장악한 괴벨스, 나치스, 즉 히틀러가 그 한 예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재벌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인간도 진짜 잡놈인데 예. 그야말로 장악된 예. 그건 자기가 언론 재벌이니까 예. 장악된 언론들이 포장해서 간신히
이 집권을 뭐 간신이지만 오랫동안 이제 집권했었죠. 근데 이제 뭐 권력과의 관계는 이제 갈등 기류로 갈 것이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뭐 지금 대통령하고 갑자기 손잡을 일은 없어 보이고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말도 있고 또 본인 자체가 상당한 엘리트 의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박 진영에는 엘리트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없는 동네라서. 없는 동네. 거긴 좀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예.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이미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하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정동이 뭐 한마디 하면은 조금 바꾸는 정도. 그 위에는 그것도 다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진짜 지지도가 확 그냥 폭락을 한다든지 해야 바꾸는 신용을 내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야말로 백치는 아닐 터인데 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얻어들이는 정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사태를 오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실제 민심을 전달하겠다. 또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을 어떻게든 새누리당으로 끌어와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하면 각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야권이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그분이 선점할 거다라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말했다고 하는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이런 핵심 이슈를 박근혜 후보에게 선점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예, 근데 예. 박지원 의원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코스프레에 속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명박에게 각을 세우는 코스프레로 박근혜가 이명박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 야 박근혜가 잡으면 잘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박근혜 표 장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죠. 예. 지금 유승민은 이명박 시대에 박근혜 코스프레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국민들 또 속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표를 얻으려면은 실제로 바꿔야 돼요. 이게 각을 세우는 정도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어떻게든 양보를 얻어낸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 말로만 하고 김무성처럼 막 싸울 것처럼 말은 있는 대로 했다가 실제 싸울 때 되면 꼬리를 바싹 내려버리는 그런 행태를 취한다면은 그야말로 오히려 욕을 더 얻어먹게 되죠.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은 최소한 김무성처럼 그렇게 꼬리를 바싹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테고요. 앞으로 1년 선거가 없는 1년이라고는 하지만 원내대표 임기가 1년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 이맘때쯤 이제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인데 애매해요. 총선 공천 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이 친박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때는 더 안 되죠. 그때는 더 어렵겠죠? 그때는 뭐 친박이 별로 안 남아있을 겁니다. 다 이제 이박. 이명박이 아니라 이박. 떠날 이자에서 이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것도 당시 공천권은 김무성 대표가 줄 것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이젠 당내 장악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차기 공천 이거 사실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시키고 당선시켜야 자기가 퇴임 후에도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큰일 났네요. 어떻게든 당 장악력을 회복해야 할 텐데. 아니 김무성, 유승민 숨겨놓은 자식이다. 또 그거 뒤질까? 또 숨기는 자식 찾으러 다니는 거야? 또 어디 서초동 가가지고 또 국장 시켜가지고 또 한번 알아보는 거야? 두 분에게 그런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하간 해법을 항상 그런 식으로 찾는 박 대통령이다 보니까 예. 근데 하여튼 지금도 이런 판에 예. 내년 이맘때쯤 예. 친박 진영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미친놈이죠. 더 나빠집니다. 예.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 완전히
막장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나빠지느냐, 조금 나빠지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빠진다는 사실은 지금보다 변함이 없는 거죠. 친박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거의 고사하고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거의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큰일 아니에요? 흔히 언론은 항상 그 새누리당만 비출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았다. 차기 대안은 새누리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지. 이제 거기에 국민들이 또 쏟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쏟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보들이라도요. 예. 두 번 쏟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기하고 차별화하려는 당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하극상. 이런 말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보다도 선수가 높은 선배 의원이 자기 비판하면은 하극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공주 여왕적 마인드 아니면 뭐 색출하라 이런 말 가장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른다고 하고요. 네. 그게 다 김무성이 한 거예요. 딱 김무성이 한 말. 색출을 좋아한다며 색출. 예. 발본 세권. 예. 발본이라는 게 본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아주 뿌리채 뽑는다 그런 의미인데 네.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발본 세권. 예. 참, 그런 말을 예전에 했었어요. 김무성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극상이다.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부총재를 했는데,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한 거지. 그 다음 잘 쓰는 말이 뭔 줄 알아? 색출하세요. 색출. 참.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거야. 그 다음 뭔 줄 알아? 근절이야, 근절. 하여간 이 영의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 영예. 영예. 대통령 영예. 예. 박근혜 여사. 예, 명령할 때 리영에다가 사랑할 애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높은 사람의 딸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때 그 리영은 대통령 할 때 리영은 아닌 것 같아요. 명령할 때 리영에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들 놈은 영식이라고. 영식이. 그 식은 뭐예요? 숨쉬다 할 때. 숨쉬다 할 때 식. 딸을 보면 사랑하고 아들을 보면 숨을 쉰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권위주의적 표현인데, 약간 하극상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색출하라는 말 많이 쓰고, 근절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예상해 보시죠, 이사장님. 박근혜가 어떻게 당을 핸들링 할 것인가? 예측을 해 보신다면. 그게, 겉으로는. 예.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예. 박근혜 당 핸들링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쉽지 않다면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산까치님이 지금 올리신 거 보니까 장담하건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탈탈 털어서 약점을 잡고, 뜻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놓고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 최동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은 예. 친박이나 혹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예. 그런 인간. 네. 이렇게 해서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탈탈 트는 게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 이주영을 찍은 사람은 한 60명밖에 안 되고 네. 오히려 유승민을 찍은 사람이 80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80명을 탈탈 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대한 정화. 뭐 그런 차원에서 야당 의원 한 2명에다가 여당 의원 한 2명 묶어가지고 본보기로 샘플링 케이스로 조져버리는. 그래서 뒷전으로는 야 까불지 마. 뭐 이런.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사실은 그게 아니야. 청와대가 오라를 내린 일.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건 뭐, 어디까지 추론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예.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은, 당을 이제 장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 상가치 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진짜. 지금 정치권, 이 정화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갑자기. 예. 지금 뭐 입법 로비 지금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 그게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익 단체들이. 네.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 로비하는 것은 거의 뭐 지금 뭐 상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뭐 그렇게 해서 그 반대급부로 500만 원까지 후원하게 하는 제도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면 이제 그런 걸 뭐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지금 입법 로비를 이제 가지고 예. 의원들을 협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야, 니들 틀어서 먼지 안 날 자신 있어? 그럼 얘기해. 예.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 정도면은 뭐 털어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알 수 없는 건데. 야, 뭐 누가 뭐 혼의 자식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의 모든 그 비리를 병력을 혹은 뭐 오늘 밤에 어디 갔는지를 뭐 그걸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쫙쫙 끼쳐요? 예. 아무 짓도 못 해요. 아니 근데 김영국 국장은 원래 아무 짓도 안 하잖아. 저는 진짜 저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아니 뭐 대한민국 도덕 대상 하면 아마 저를 줘야 될 겁니다. 술 한 방울 안 먹어요. 예. 그 최고야. 술까지 먹으면 사망이지. 집에, 회사에, 그리고 교회, 여기밖에 안 다녀요. 그리고, 뭐 무슨 법규를 어깁니까? 뭐, 탈세를 합니까? 깔끔하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TV조선에서 한 줄이라도 좀 이렇게 보도해줬으면 좋겠어. 막말만 거는 털어서 나올 사람이, 털어서 나올 게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로. 근데, 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 그렇지는 않죠. 예. 우리 김영민 국장처럼 뭐 바른생활 모범 교과서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협박은 언제나 효과가 있죠. 예.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네. 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오히려 흠이 있는 사람을 쓴다. 그런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저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흠이 있는 사람을 써야 흠 때문에 오히려 충성을 한다. 예. 그런 논리인데요. 예.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힘이 빠져가는 이미 벌써 당내 역학 구도가 이제 돌아선 건데요. 60대 80으로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악화될 예. 당심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갈지 진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박 공갈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또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자극받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점점 정권은 아이스크림 녹듯이 임기가 사라져가는 상황인데 권력에서는 힘자랑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정말 궁금해요. 예. 과연 이제 올 6월이면은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 예. 반환점을 돌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레임덕 현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 나갈지. 이명박 대통령의 돌파 방식은 박근혜를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야, 다음에 또 우리 집권하니까 까불지 마. 예.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후계자가 마땅치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을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예. 근데 당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예. 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또 광고 좀 듣고 와서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노래가 이제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이건 답답한 세상입니다. 뭐, 이건 이럴 때 우리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뭐
그러니까 마음을 좀 한번 다 잡아보죠. 이렇게 다운이 안 되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차차차는 다음에 듣고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부른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가 있네요. 예, 이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 이 결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소회는 어떨까요? 아주 미묘할 겁니다. 예. 이 시기에, 회고록을 낸 이 시기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데는 친이의 지지가 분명히 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친이명밖에. 친이명밖에. 지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유승민의 입장은 또 친이하고는 또 괴가 조금 달라요.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향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총선과 관련해서 이명박이 지금 현재 지잘났다고 이 회고록인지 뭐 자수인지를 내는 이런 행태가 과연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마저 과연 긍정적인 것으로 비칠 것이냐 의문의 여지가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욕을 먹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금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뭐 그런 심정일 거고. 예. 뭐 그런 사람들은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박근혜나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도 이명박 정권이 결코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잘났다고 이게 내놓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명박 자체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자원 외교든 4대강이든 뭐 숨은 비리든 이런 의혹이 사실로 불거졌을 때, 거의 사실로 거의 입증이 됐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봐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봐줄 리가 없죠. 예.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도 각을 세워야 되지만은 예. 여론의 반전을 위해서는 이명박도 결코 잘 봐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유승민 대표는 동시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신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승민은 결코 친이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2007년에 7월에 네. 예,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재산 신고에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네. 남은 돈 62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62억의 누락이 있었다. 이렇게 2007년도죠 아마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때 한참 이명박근혜 서로 싸움할 때 예. 그때 이제 친박의 유승민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예.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BBK 의혹을 사실상 최초로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또 최경환이가 자원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는 것도 보면 좀 아이러니인데. 아니,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다만 유승민은 결이 좀 달라요. 당선인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그야말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 아닙니까? 아유, 소통의 문제가 결국은 십상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유승민 의원은 먼저 간파를 했겠죠. 친박 안에 십상시 같은 그런 그 권력 추종 세력은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상돈 교수라든지 예. 김종인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유승민하고 같은 계리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경제민주화도 하고 예.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런 벽을 확 쌓아버리고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네. 그리고 전혀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과 딴판인 그런 정책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경제민주화를 부정하고 복지를 부인하는 예. 그런 이제 행태들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유승민 의원도 같은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까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됐을 당시고요. 원내대표실로 가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적 쇄신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쭉 지켜봤다. 정책, 인사, 소통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남은 3년도 그게 중요하다. 2년 전 그 세 가지를 잘하면 성공할 거라 그랬는데 위기가 왔다. 이러면서 거듭 물갈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를 생각한다면은 유승민처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지니고 있는 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이들 장관들, 이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경선에 와서 투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작은 문제지만 그런 거야말로 주위에서 대통령을 보조하고 모실 때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청와대 얼라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진짜 유승민 의원 얘기가 맞는 거지. 네. 설사 그 세 명이 당락을 좌우한다선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심보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국무회의를 오전에 하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고 가서 투표를 하라는 게 네. 정말 그 장관들이 국회의원이니까 네 의무를 행사하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 유승민이 되면 안 되니까 예. 이정희 찍으러 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쏙 좁은 행위예요. 예. 그걸 아마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가 그렇게 했겠느냐 주변에는 그 내시들이 했겠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함구령을 내린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각을 세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헌 논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어쩌고 하지 마라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아니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자기 권리인데 무슨 네가 뭐라고 지금 맞고 자시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진짜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지지도 상으로는 40% 나오지만은 그거 다 난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이 거짓말 정당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기에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새누리당이 누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니셔티브를 빼앗길 수도 있겠어요. 반정부 그 여론을 새누리당이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김한길이나 그런 이제 문희상 같은 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체제가 바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가 박근혜에게 반기를 든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좋다.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승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같이 손을 잡고 가겠습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은 이니시티브를 잡고 가야 될 사람이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재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이니시티브는 지도력이 있어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지도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돼야 그 지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와가지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반기를 든다면은 우리하고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실정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승민 의원은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지금 이게 특히 김한길 체제에서 거의 여당과 비슷한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예.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은 여당은 대통령을 감싸기 바쁘고 야당은 그 누구보다도 날선 공격을 벌이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그러니까 지난 시대의 그 야당은 대통령하고 각 세울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가급적 그분 심기를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거에 몰골한 야당 같았고요. 근데 난 참 김한길 전 대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라면 저렇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지. 근데 약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저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야당 대표로서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건 사실이죠. 지금 문재인이든 박지원이든 이인영이든 누가 되더라도 선명한 야당. 당연히죠. 그게 선명한 야당이 되지 않으면은 예. 야당이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 사실은 김한길 체제가 말하자면 야권의 야성을 이런 데로 다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근혜 정권의 실증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를 못 얻는 거예요. 예. 이제 다른 지도부가 나오면은 그 지도부가 진짜 병신들이 아니라면은 예. 이제 정말로 각을 세우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말로만 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행동으로 실질적인 그렇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각을 세움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예.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그건 예. 전적으로 그 지도부 영향이 달린 거죠. 예. 회고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B 네. 회고록이 나왔는데, MB가 왜 이 시점에 회고록을 냈을까? 그거야 말하면 못합니까? 이 책은 공갈 협박이지. 예, 수만 권의 책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낸 책이라기보다는 딱 한 것만. 딱 한 권만 만들어도 되고 그 한 명만 읽으면 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이라고 봐야죠. 예, 편지를 보내긴 좀 명구스럽고. 그렇지. 예. 공개 편지라고 봐야죠. 공개 편지 그 책으로 낸 공개 건데. 일기장인 것 예, 같더라고요. 또 폼나게 회고록으로. 근데 실상은
한 분의 독자를 위해서 만든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패러디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시간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으로. 사라진 7시간. 그거 말드네. 예. 저는 대통령의 시각해서, 예, 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는데, 뭐, 보실 분들 보시고요. 근데 여하튼,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회고를 냈느냐, 네. 온갖 얘기들 다 하는데요. 얘는 달리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그래서 나 건드리면 같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4대 강인이 자원외교니, 이거는 내가 알려준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 이거 괜히 넘어가가지고 뭐. 당신도 가이드라인 많이 하잖아. 네. 하면서 나도 내 가이드라인이야.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줘. 네. 뭐 일종의 압박이고 이동관 김두가 나서서 뭐 정치적인 내용은 다 뺐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2년 3년 뒤에 내려고 했고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MB가 그 측근들한테 입 다물어라 함구령을 이렇게 내린 것처럼 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김두하고 이동관이 뭐 그냥 MB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MB가 치고 빠지게 한 것일까요? 당근 후자라고 봐야죠. 치고 빠지기.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언론에다가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기회가 되면 또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놓고는 나중에 야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렇게 또 그렇죠.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어르고 뺨치는 수법이죠. 네. 그래서 MB가 시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철 모르는 애 2명이 나불댄 것이다라고 해서 저쪽에다가 충분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울러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모양새로 치고 빠지는 이 동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진짜 이게 한두 번 본 수법이 아니에요. 예. 있는 대로 욕을 다 해놓고 이건 뭐 욕이 아니라 그냥 뭐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아니 욕 다 해놓고 예. 아니라는 거야.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공갈 협박 다 해놓고 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이 시점에서 그러면 MB가 뭐가 속이 타서 이렇게 박근혜에게 압박 카드로 아니 이렇게 이제 표구를 저거라고 올렸을까? 봐야 되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과 맞춰서 일부 양보해서 해외 자원조사 개발 조사 국정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이명박이가 겁낸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조사 여러 번 해봤는데요.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김빼기 전술, 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방해하자는 건지 모를 이런 수법으로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조사 다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겁을 내서 했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나를 희생양으로 해서 지지도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나 할 얘기 많아. 그래서 네가 날 죽이려고 한다면 지지도 반전을 위해서 날 죽이려고 한다면 같이 죽을 거야. 그런 거 무지하게 많아.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가 이런 압박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은 자기 대권 주자는 친이계가 먹는다고 봐도 문제는 아니겠죠?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예. 친이계는 또 주자가 없어요. 이재호가 주자가 되겠습니까? 김무성도 친이계죠. 김무성은 친이라기보다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여하튼 예. 뭐 그런 식으로 분리한다면은 친이계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건데 이명박한테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된다면 레임덕은 뭐 바로 그 순간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당은 더 빠르게 박근혜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당 장악력은 뭐 요원할 것이고 또 친이계는 더욱더 목청을 높일 것이고 근데 이게 참 뭐 개헌은 개헌대로 갈 것이고 애매해요. 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예. 나를 조지면은 같이 죽을 것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네. 라는 취지로 이제 사실상 무리를 해서 예. 이 해고록인지 일기장인지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 보도처럼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무리수를 범함으로써 이 자체에 대한 여론은 또 나쁘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나쁘게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협박과 공갈의 그 메리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주 절묘한 환경이 됐어요. 예. 그래서 친이에게 결코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그 한겨레를 보니까 네. 박근혜는 이명박한테 감사해야 한다. 뭐 이런 제목이. 그렇죠. 그런 이제 취지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예. 이명박은 새누리당 내 친이계의 안위를 고려해서 그런 회고록을 낸 게 아니라 아유, 어디 뭐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죠. 본인의 안위를 자기의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예. 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거꾸로 예. 새누리당 내 친이계 입지는 훨씬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근본 그렇게 이제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명박을 이제 조져버려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여론의 악화, 이게 이명박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딴 얘기를 하느냐 예. 이런 여론을 힘입어서 뭐 아주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예.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 우리가 기억에 선명합니다만은 2012년 9월인가 예. 마지막 회동이 있어요. 예. 그걸 사람들이 주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보도나 그 최동욱 총장이 재임했을 시절의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회동 이후에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이 대선 전 2012년 9월 2일 100분 동안 단 두 분이 무슨 말을 나눴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바로 그 회동. 예. 2012년 9월 2일이 이제 마지막 회동인데요. 날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론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원해 가지고 당신 대통령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신 되고 나서 나를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어. 이런 식의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이 동네의 어법이라는 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간접 합법을 통해서 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있는 수단을 다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우리의 협력 관계는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사를 통해서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되고 나서 나 조지지 마라. 라는 식의 메시지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뭐 사실 뭐 이명박이야 대통령 5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예. 네 죽고 내 죽자라고 나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한겨레신문의 칼럼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함부로 대접하지 못할 것이다. 예. 라고 봅니다. 100분 동안에 두 사람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그건 뭐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이제 뭐라고 할 테니까 예.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한다면은 그때 9월이라는 게 뭡니까? 대선 직전 아닙니까? 네. 대선 직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 대통령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야 나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댓글 공작해 줄 테니까 트위터는 극자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알 수가 없죠. 저는 근데 이런 그 의심을 합니다. 아니 무슨 트위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그 자체도 트위터를 국가기관 종사원들이 막 열심히 달아가지고 뭐 특정 후보 밀어주는데 이렇게 동원이 됐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관권 부정선거고 그거 역시 부정선거라고 보긴 하지만 고작 그 100분 동안 만나가지고 고작 국정원 댓글 아니, 조력 그렇게 그 약속을 그것만으로 약속을 그런 했겠는가? 디테일로 얘기를 하지는 절대 않았겠죠. 예. 이게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일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우리들의 우정과 우리들의 협력은 변치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함으로써 예. 이런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 야, 나 되더라도 너 안 죽일 테니까 지금 좀 되도록 도와줘. 그런 취지거든요.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우회적인 어법으로 얘기가 됐지. 막 데이트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정말 어떤 방향을 잡고 가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을 죽이자. 네. 아니면 살리자. 예. 라기보다는 임기응변으로 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기응변.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면은 어떻게 슬쩍 변죽을 울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지금은 어떻게 이게 죽이겠다 혹은 살리겠다 이렇게 할 형편은 저는 못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MB에 이런 압박술이 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임기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 제동을 쫓아낸 이유도 국정원의 그 선거 개입이 만약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은 예. 그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네. 이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 위반만은 피해야 된다. 이제 그걸 위해서 결국은 제동욱도 쫓아내고 윤석열도 쫓아내고 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야당에게 하신다면은 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예. 나가는 게 좋다고 봐요. 어떻게 거꾸로 나갑니까? 이게 이명박과 박근혜의 싸움에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네. 아예 그 싸움은 그 싸움대로 두고 예. 의연하게 야당이 해야 될 일을 뭐 야당 내부의 계획이라든지 야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투쟁과 관련해서 실효적이고 지금처럼 립 서비스 그게 이제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러면서 실제 싸워야 될 때는 꼬리를 내리는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내부 자정과 내부 계획에 신경을 써야지 예. 이명박과 박근혜의 다툼을 이용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좀 충고하고 싶어요. 도리어 MB의 비리를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네. 박근혜로 하여금 결국 MB와 미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임 후 안전과 관련한 네. 뭐 그런 미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계없이 MB를 코너에 모는 궁지에 모는 이제 그게 그래서 박근혜로 하여금 결국 MB에 대해서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그게 예.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는 게 바로 그 길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나의 이런 컨설팅이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그렇지.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이명박의 실정에 대해서 뭔가 치고 나가려면은 이게 제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정당에게 제보를 했을 때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제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 뭐 박지원 의원이 그 제보 대왕 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도 예. 박지원에게 얘기를 하면 뭔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랬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그래서 당의 지지도는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자, 야, 새정치연합 요즘 잘 나가네. 지지도 한 40% 50% 나가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군들이 새누리당 후보군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정권 바뀌겠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이윤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네. 야당에서도 이제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뭐 약간 진상조사단인가요? 뭐 그게 생겼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문건도 입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당의 지지도가 형편없으면 예.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를 주면은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잘못하면은 또 지난번에 특히 그 국정원의 예.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예. 제보를 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예. 오히려 깜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게 가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요한 일이고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우니까 야 얘들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반사이익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야 니들이 잘해 인간들아 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언론사의 그 실력, 능력, 영향력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언론사, 뭐 별로 이렇게 끝발 없는 언론사들을 보면은 있는 뉴스 보도하기 급급하잖아요. 봐요. 세계일보에 예. 제보했던 인간들은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나 똑같은 보도를 했는데 세계일보 색가이 일본 산케이는 예. 기소까지 당했는데 조선일보는 기소 안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로 다 제보도 가는 거야. 그렇죠, 진짜. 예. 또 조선일보 누구죠? 최보식. 네. 최보식이 먼저 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상케이 신문이 더 저질이다 얘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최보식 얘기에서 한 그릇 더 나갔거든. 네. 그걸 이제 핑계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나 본질 면에서. 최보식은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해야지. 그거 진짜 상케이를 기소할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이 끝발 있는 언론사라면, 진짜 능력 있는 언론사라면,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서 뉴스를 만들어내지,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데 급급한 언론사는 그보다는 좀 하수인 언론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 국민TV도 뭐 특종이 그렇게 많은. 많았어요. 단독 보도가. 이제 다만 이게 너무 씹어대서,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해서. 너무 무시당했어, 우리는. 네. 좋은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지 못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실력을 닦아 나가야죠. 예. 뭐 우리는 뉴스케이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런 점들이 이제 면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은 예. 더욱더 취재진을 보강하고 실력을 키워서 좋은 보도들을 많이 해야죠. 저희가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나은 방송, 보다 나은 그 보도를 위해서 특별히 그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또 회의를 했었고요. 네. 예.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TF라는 건 이제 태스크포스라는 얘기인데요. 방송, TV와 라디오의 전면적인 개편과 그리고 청취자 혹은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자. 해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 TF에는 뭐 실무국장들은 물론이고 방송 제작국 그리고 라디오국의 팀장들까지 다 참가를 하고 특히 이제 TV 뉴스를 만들고 있는 방송 제작국에서는 직원 대표들까지 참가를 시켜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그런 겁니다. 4월 1일부터 뉴스케이를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추가로 어떤 방송을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4월 1일부터 핵심에 나갈 것이냐. 이런 점들. 그 세부적인 문제까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뭐 발표는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직원들 아래와 위 할 것 없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2월 중에는 방안을 확정해서 3월에는 한 달 연습을 해서 4월 1일부터는 일단 개편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치열하게 논의 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들 앵커를 현행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외부에서 영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뭐 더블 앵커로 갈 것이냐, 단독 앵커로 갈 것이냐, 뭐 주말 앵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 이 결과는 청취자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한 네. 그 노력들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짜 지금 현재 뭐 사세는 그야말로 시원치 않습니다만은 아주 5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인력으로 하니까 그러나 이런 의사를 모아가는 절차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예. 오랫동안 언론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조직 없습니다. 몇몇 안 되는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라고 뚜닥뚜닥 만들어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그 이행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시원찮을 때는 그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송사의 행태거든요. 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 모두가 참여하는 이 TF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예. 토론을 통해서 예. 합의를 찾아가는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저는 진짜 방송사에서 유례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고 뭐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국민 TV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실효적 타격, 실효적 영향력, 네.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국민 TV에 대한 뭐 아주 높은 기대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에 100% 미치는 방송을 했느냐 예. 이런 점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변명들도 많이 있죠. 예. 우선 이런 대한방송에서 매일 저녁 9시에 말하자면 스트레이트성의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예. 막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것도 한 1년 지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이 방식이 결국은 정말로 민주적이면서도 그것이 효율과 성과가 있는 그런 방식을 저는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이 결국 국민TV에 대한 여러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여간 과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외연 확대도 기해야 되고요. 영향력 확대도 기해야 할 것이고요. 더 좋은 방송을 위한 그런 투자도 선행돼야 할 텐데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래저래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또 맨파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파워도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언론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큰 위기예요. 뭔가 플랫폼의 그 한계가 역력히 느껴지고요. 네. 팟캐스트라는 영역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그러니까 꼭 외연 확대가 돼야 할 그런 계층들, 중장년층, 소상공인, 서민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어떤 전파가 닿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앞뒤로 꽉 막혀 있으니 이건 사실은 야당에서 생각이 있다면 꼭 국민 TV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이런 비판적 언론들도 이런 현 미디어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보면은 종편 나가기 바빠요. 종편에도 우리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식의 접근이니 이게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병행해야죠. 네. 그게 종편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종자라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태어난 걸 지금 현재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죽이든 살리든 그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어떤 절차로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새정민주연합이 현실로 인정하고 출연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나 말씀했다시피 언론의 지형이 이런 식으로 종편이 완전히 한쪽 일변도로 흐르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모색하고 예. 그것을 현재 말하자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야당
이제 지고 있는 건데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지도 시절을 한다면은 대언론 정책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이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거듭되는 뭐 요청이긴 하지만 조합원 확대 또 조합비 납입 조합원의 증가 저희들의 활로고 뭐 가장 건강한 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광고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뭐 혹은 아니 뭐 조합원 광고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예.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TV 조합원들 중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큰 사업을 한다선 치더라도 이 정권 하에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압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광고하기 어렵죠. 결국은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광고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광고비를 대폭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광고 수입으로 안정을 꾀하기는 뭐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예. 이 미래협동조합에 대한 설계 자체가 광고 없는 방송을 이제 모토로 했기 때문에 예. 사업도 열심히 해가지고 맨날 그 조합원 가입하고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니들이 좀 벌어서 이렇게 좀 발전해봐라. 뭐 그런 취지인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대기업 광고를 뭐 무차별하게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은 우리는 전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 때 꼭 그 했어야 할 그런 입법 가운데 하나가 뉴스 채널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진짜 박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은 원수 암덩어리 같은 규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도 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다 하고 동영상 방송도 하고 있는데 케이블 TV로는 방송을 못하게 해요. 뭐 단적으로 CBS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다 합니다. 근데 TV로는 못하게 해요. 케이블 TV로는. 이게 쓸데없는 규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기존의 뉴스 방송권을 갖고 있는 지상파의 횡포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뉴스 보도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만 방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규제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이걸 캠페인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케이블 방송사들이 다 뉴스를 보도록 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법이. 그 홈쇼핑하고 뉴스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하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여당 3, 야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정부 비판적인 그런 보도 채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 보도 빼놓고는 이제 뭐 자본금 한 10억만 넣으면은 누구나 케이블 방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홈쇼핑이든 보도든 규제를 없애야죠. 없애야죠. 아니 홈쇼핑은 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데 보도만은 국민의 어떤 언론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홈쇼핑도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가지고 해야지. 그 기준을 넘어서면 누구나 다 허용하게 해야지. 지금 규제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홈쇼핑 채널들이 기득권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먼저 홈쇼핑 부분은 저희가 논외로 하고 뉴스 채널만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서 국민TV 뉴스K도 하나의 케이블 채널로 해가지고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 케이블 방송에 도달하기까지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또 우리 또 지역 조합원분들이 계시니까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뉴스K 이 케이블 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거. 야당이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언론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 정책의 빈곤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 정책의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여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보수 일변도의 사개사에 대해서만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2% 차의 승리를 거두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준비를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 토요일은 부천, 또 일요일은 서울,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